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5강 중에서 세 번째 파일이에요. 우리 중의적 표현, 시적 허용, 주관적 변용, 언어 유의 배우고 있는데요. 17번부터 볼 차례입니다. 17번 한번 볼까요? 청산리 벽계수야 시감을 자랑 마라. 황진이의 시조예요. 청산리 벽계수야 일단 말을 건넸어요. 대화체. 시감을 자랑 마라. 그러면 벽계수는 푸른 시냇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냇물 너 흘러가지 씻게감을 자랑마. 일도 창해하면 그 물이 바다에 닿으면 돌아오지 못해. 너 한 번 가면 못 와. 그래서 명월이 망공산 아니 시어간들 어떠리. 명월 밝은 달이 온 산에 비추었으니 시어간들 어떠리 서리법. 시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황진이가 어떤 대상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 마라. 혹은 뭐 유혹하는 시가 되겠어요. 벽계수 시냇물아 너 그렇게 간다고 자랑하지 마. 그렇게 가서 바다에 닿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 나 한번 그죠? 지금 나를 그냥 지나치면 다시는 보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달이 밝았으니 쉬어가면 어때?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의적 표현이 있네요. 벽계수와 명월인데요. 여기서 벽계수는 뭐냐면 종친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가의 자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왕가의 자손아 너 그렇게 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번 가면 나 다시는 못 봐. 명월이 망공산에 밝은 산이 온 산에 떴어. 여기서 명월은 황진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진이 즉 작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온 산에 떴으니 쉬어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벽계수는 하나 푸른 시냇물이란 뜻도 있고 종친 이름이라는 뜻도 있으니 얘는 중의적 표현이 되겠네요. 벽계수가 중의적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유혹하는 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월은 밝은 달도 되지만 황진이의 기생 이름이에요. 그래서 명월, 그래서 중의법이 있다. 중의법 하면 늘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중의법 하나 더 있네요. 어이 얼어자리 무슨 일 얼어자리. 원앙진 비치금을 어디 두고 얼어자리.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녹여 잘까 하노라. 그러면 어이 자리가 얼었지 이부자리가 차갑다. 이부자리가 얼었다 라는 뜻이에요. 이부자리가 얼었어. 그래서 이부자리 얼었네. 이부자리가 얼었네. 원앙친 비치금을 어디 두고 얼었지? 원앙친 비치금은 뭐예요? 비단으로 된 이불. 비단으로 된 따뜻한 이불 어디 갖고 이 이불자리가 이부자리가 이렇게 얼었지?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녹여서 잘까 해. 어디서 녹여요? 여기 원앙금 비치금에서 녹여요. 이 시는 자 조선시대의 양반인 임제라는 사람이 여기 기생 한우라는 이름을 썼나 봐요. 기생 한우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우에게 시를 지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우가 이 임제에게 답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한 거죠? 예, 너의 마음을 받아주겠어요 라고 답가로 쓴 시인데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썼죠. 그죠? 자, 어이 얼어자리 무슨 일 얼어자리. 이부자리가 왜 얼었죠? 이 따뜻한 비단으로 된 이부자리 어디 갔죠?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까 내가 녹여서 잘게요. 그러니까 여기 찬비를 맞았다는 것은 그 임제님의 유혹이 되겠죠. 님이 유혹하니 나는 님과 함께 하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찬비는 차가운 비도 되지만 기생. 자 다시 볼게요. 어찌 얼어서 자겠습니까? 무슨 일로 얼어서 자겠습니까? 원앙새수 놓은 베개와 이불을 어디 두고 얼어서 자겠습니까?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그대가 왔으니 녹여가며 잘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찬비는 님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한우 이 기생 자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나를 만났으니 당신이 녹여 자세요 라는 말도 되고요. 내가 즉 화자가
녹여 잘게요 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서 이 찬비는 차가운 비이면서도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 성산문의 시조네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누라 위에서도 했죠.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가 충신인데 그들을 한탄해 원망해. 왜냐하면 백이와 숙제는 노나라 사람인데 수양산은 적국인 주나라 산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지조와 절개가 뛰어나다면 왜 수양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채미를 하면 안 되는데 채미를 했단 말이야. 서리법이죠. 그러니 너희는 나보다 지조와 절개가 그렇게 크지 않아.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산나물이라도 그게 누구 땅에 났어? 적국인 수양산에서 났잖아. 그러니 너희보다 내가 지조와 절개가 뛰어나. 그런데 성산문은 언제 사람이에요? 생육신의 한 사람이죠. 생육신은 뭐예요? 단종이 폐위됐죠. 누구에 의해서요? 수양대군, 즉 세조에 의해서 폐위되었을 때 단종 폐위를 살아서, 그죠? 살아서 단종 폐위를 기리고 세조를 원망하는, 세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살아서 그랬어. 그러면 생육신. 죽어서 단종을 끝까지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켰어. 그러면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산문은 생육신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 있으면서 세조를 비판하고 단종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시를 썼어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여기서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그럼 수양산은 누가 돼요? 바로 세조가 되는 거죠. 수양대군. 수양대군을 원망해요. 수양대군을 바라보면서 단종 폐위에 대해서 혹은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 중국의 산 이름이자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건 바로 뭐예요? 수양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과 서리법을 통해서 지조와 절개를 다짐하는 성산문 생육신의 시였습니다. 그 다음 송순의 시조 송순. 면왕종가로도 유명하죠. 심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나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니라. 그래서 화자가 지금 10년을 준비하여 초려상간 초가집 하나 장만했어요. 그런데 나 한 칸, 이 방이 3칸인데 한 칸은 한 칸은 달을 주고 한 칸은 청풍, 바람한테 맡겨뒀어요. 그런데 더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강산인데 방이 없어서 이 강산을 들여올 수가 없어. 그래서 둘러두고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관적 변용. 시인의 주관적 변용. 다른 말로 추상의 구체화라고 하죠. 자, 달을 어떻게 우리 집에 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바람을 어떻게 들일 수가 있어요? 강산을 스스로 어떻게 자기 집 주변으로 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움직인다고 표현했으니 추상의 구체화이고 주관적 변용이죠. 그럼 왜 주관적 변용인가요? 자, 달과 바람을 방으로 들일 수가 없죠. 또한 강산을 자기 집 주변에 두를 수도 없으므로 주관적 변용이라고 한다. 우리 여러 번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나요? 자, 최치원이 가야산에 은거하면서 쓴 시가 되겠어요. 한시죠. 첩첩 바위 사이로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주체가 누구인가 보라고 그랬어요.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 가까운 곳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할 수가 없구나. 늘 시비하는 소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봐 무섭다. 리을세라 뭐뭐할까 무섭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시비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상황이고요.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네. 그러니까 뭐요?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렀어요. 화자가요. 왜요? 시비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요. 자, 그러면 화자가 이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죠. 왜요? 시비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가야산에 은거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객 전도 표현법이 사용됐죠. 자, 온 물소리가 세상의 말소리를 덮은 거지, 자신이 물에게 소리를 내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소리가 소리를 내어 세상 소리를 덮은 것이지, 자신이 물소리로 하여금 세상을 덮으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객 전도도 되고요. 화자의 주관적 변용도 되는 거죠. 자연물을 화자가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가 뭐뭐하지만 그렇다고 표현했다. 발상 자체가 주관적이죠. 그래서 화자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고, 화자가 물로 산을 두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표현했으므로 발상 자체가 주관적인 주관적 변용, 추상의 구체화, 주객전도도 사용됐다. 물소리가 시비소리를 덮어준 거지, 내가 물소리로 하여금 소리를 내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 22번 볼까요? 보기의 시조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대상을 아래 가사에서 찾으래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그죠? 시간을 잘랐어요. 밤이란 시간을 잘랐어요. 춘풍 이불 아래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그래서 시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스스로 화자가 주관적으로 시간의 개념을 변용한 거죠. 그러면 아래 시에서 주관적 변용이 일어난 대상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 시는 정철의 3인곡 중에서, 자, 3인곡은 뭐예요? 정철이 유배가 있으면서 임금이 다시 자신을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충신연주지사의 시죠. 그래서 화자는 여성으로, 그 다음에 임금은 남성으로 바꾸어서 남성을 향한,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나타낸 시인데, 사계절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걱정하면서 님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을 한 가지씩 마련하고 보내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한번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건곤이 폐색하여 백살이 한 빛인데, 무슨 얘기예요? 건공, 온 세상이 빛을 잃고 백설이 한 빛으로 나왔어. 겨울이네. 자, 사람은커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은커니와 물론이고, 사람은 물론 안 보이고, 날아가는 새도 그쳐있다. 끊겼다. 아무도 안 보여. 왜? 겨울이 깊었기 때문에. 소샹 남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소샹은 뭐예요? 서울의 남쪽이니까 서울의 남쪽은 화자가 지금 유배가 있는 곳 창평이에요. 창평. 창평도 이렇게 추운데 추움이 이렇거든. 추움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처 옥루는 뭐야? 임금이 계신 궁궐 높은 곳은 더욱 일러 무슨 말이 더욱 말해야 무엇하겠어? 서리법이죠. 얼마나 춥겠어 이런 뜻이죠. 양춘을 붙여내어 내님 계신 데에 쏘이고 싶어라. 양춘은 밝은 봄빛을 붙여 떼어서 님 계신 데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춘은 화자가 주관적으로 변용한 대상이죠. 어떻게 밝은 햇살을 떼어서 임에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관적 변용한 거죠. 추상의 구체화. 모첨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모첨은 초가집은 남쪽이니까 좀 따뜻하죠. 비친 해를 옥루 임금이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어요. 그 다음 홍상을 님이 차고 치수를 반만 걷어. 홍상은 뭐냐면 붉은 치마예요. 붉은 치마.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소재죠. 화자는 여성이야 라고 치마를 통해서 알려주네요. 그 다음에 홍상을 님이 차고 그러니까 치마를 두르고 치수는 뭐야? 소매예요. 소매. 옷소매. 옷소매를 반만 걷어 일모수죽에 행가림도 하도 할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모수죽이 뭐예요? 일모 해가 지는 수죽 대나무 숲. 해가 지는 그러니까 지금 저녁이야. 저녁 대나무 밭에서 행가림 생각도 하다 많다라는 뜻이죠. 생각도 많구나. 님이 너무 그리워요. 이런 얘기고요. 갸른 해 수일이요. 갸른이 뭐예요? 짧은이라는 뜻이요. 짧은 해 겨울이니까 빨리 지겠죠. 긴 밤을 고쳐 앉아. 해가 짧으니까 밤이 길어요. 그래서 긴 밤에 다시 일어나 앉아. 청등 걸은 곁에 청등이 걸려 있는 옆에서 청등은 뭐겠어요? 뭔가 이제 불 등잔불 이런 게 되겠어요. 옆에서 천공후는 뭐예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치고 앉아 있는데 턱을 받치고 언제 님을 보지? 라고 님을 생각하면서 이 밤에 혼자 검은고 옆에서 앉아 있는데 앙금도 차도 찰샤. 앙금은 이불이에요. 이 이불도 매우 차거나 왜? 혼자니까. 이 밤은 언제 살고? 와, 유행가에서 나오는 가사 같죠? 이 밤은 언제 가지?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루는 12대로 나눌 수 있고 한 달은 30일로 나눌 수 있는데 적은 것 생각 마라. 잠깐만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보자 라고 했는데 이 시름 잊자 하니 이 걱정을 잊고자 생각하는데 마음에 맺혀 있고 골수에 사무쳤어. 뭐가요? 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맺혀 있고 뼛속 깊이 사무쳐서 편작이 열이나 온들. 편작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명의예요.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의사인데 이런 의사가 10명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 서리법. 못 고쳐. 왜? 나는 상사병이니까.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여기서 님의 탓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님을 그리워하고 병에 걸린 거 님 탓이야. 님에 대한 원망이 있죠. 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시어디어. 시다 죽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어. 왜 범나비가 되고 싶어요?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앉고 싶어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른다 한들 나는 님을 쫓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야? 이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이죠. 나는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괴롭느니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 님의 옷에 앉을 거야. 님이 나를 몰라보더라도 나는 님을 쫓아갈 거야. 라는 사랑의 다짐의 노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겨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님을 영원히 쫓아갈 거야. 차라리 죽어서라도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화자는 범나비가 되어서 님을 쫓겠다고 이야기해요. 자, 정철의 가사 삼인곡, 송민곡, 관동멸곡 이렇게 이어지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 중에서 첫 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난 죽어서 님을 쫓아갈 거야.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죠.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를 보여주는 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주관적 변용이 나타난 건 아까 뭐였죠? 양춘을 떼어서 임금한테 보낼 거야. 임금 북쪽이라 얼마나 춥겠어. 내가 있는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삼이인곡은 아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시예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 번 되풀이해서 현대어로 읽어보면 쉬울 거예요. 자, 온 세상이 묻혔어요. 뭐에? 흰 눈에 묻혀서 겨울이 되었는데 사람은 물론이고 날아가는 새도 안 보인다. 내가 있는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님이 있는 저 북쪽의 궁궐은 얼마나 추울까. 서리법. 그래서 따뜻한 햇살을 걷어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어. 그래서 우리 집 초가집에 비친 해를 저기 임금이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어. 자, 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고 저기 해가 지는 대나무 밭에서 서 있는데 참 생각도 많기도 많죠. 짧은 해는 쉽게 져서 긴 밤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있는데 청등 옆에서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찾아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떡받치고 앉아있는데 앙금 이 이불도 얼마나 찬지 이 밤은 어찌 보낼지. 하루는 12대고 한 달도 30날인데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지 말아보자 하면서 이 시름을 잊으려 해도 마음에 맺혀있고 골수에 파묻혀 있어서 명의가 와도 내 병은 고치지 못해. 이 병은 님의 탓이야. 차라리 나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가지마다 옮겨다니면서 향기를 묻혀가지고 이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안고 싶어. 님이 난 줄 몰라도 나는 님을 쫓을 거야 라는 가사이면서 얘는 지금 3-5-4-3으로 끝나거든요. 낙구가. 그래서 전격 가사라 할 수 있는 가사 대표작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강의는 16강에서 볼 텐데요. 16강에서는 운문에 대한 개념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운문 종합 정리하면서 산문과 겹치는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산문 개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